자,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서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주고 그 내용 들어갈게요. 됐지? 체세포 분열의 내용이 간단하다 그랬지? 기존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사, 염색체를 그대로 뭐한 다음에 복제한 다음에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됐지? 체세포 분열부터 볼게요. 됐지? 그림이 체세포 하나가 나 있는데 그림이 좀 잘 안 보이긴 한다만, 세포 하나가 있고 안에다가 무슨 체를 표현했어요? 염색체를 표현을 했어요. 됐지? 복제 전이야, 복제 후야? 복제 전이에요. 그럼 이것끼리 뭐예요? 상동. 이것끼리는 성염색체 뭐? X, Y를 해준 거야. 됐지? 핵상 뭐니? EN이지. 염색체 수 4개지? 염색 분체 수 4개로 가면 되지. 됐죠? 이렇게. 그리고 해석을 할게요. 핵상 몇 N? EN 4. 염색 분체 수 4가 돼. 그럼 체세포 분열은 모든 염색체를 그대로 뭐 해야 돼? 복제해야 되지, 복제. 복제해야 되면 홀쭉이가 전부 다 뭐가 되겠냐? 똥땡이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핵상 볼게요. 핵상 뭐야? EN이지. 염색체 수 4예요. 염색 분체 수 8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제된 걸 뭐 할까? 복제된 걸 찢어야 되거든. 그럼 찢을 때 하나하나 찢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모든 염색체들의 염색 분체들을 뭐 하고 싶어? 한꺼번에 찢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염색체들이 이 상태로 있으면 한꺼번에 찢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염색체들을 세포 중앙으로, 어디로? 세포 중앙으로 애들을 모이게 해요. 모이게 하면 원본 복제 해가지고 한꺼번에 뭐 할 수 있는? 찢을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이걸 한꺼번에 찢으려면 양쪽에서 가느다란 실가드 구조가 나와요. 실가드가 나가지고 이렇게 찰싹 뭐예요? 달라붙어. 이렇게. 이놈을 뭐라 표현하냐면 방추사라 불러요. 됐지? 동물 세포에서 방추사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중심 체지. 중심립이 몇 개 모인 거? 2개 모인 거. 그럼 중심체, 중심립의 성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백질이라고 그랬지? 그럼 단백질의 길이가 뭐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건데, 주의할 점은 단백질의 길이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체의 길이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럼 애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백질은 계속 뭐 되고 있는 거예요? 합성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무슨 대사예요? 물질 대사예요. 됐지? 방추사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걸 이제 양쪽으로 뭐하면? 당겨버리면 모든 복제된 관계들을 한꺼번에 뭐 할 수 있어요? 찢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찢을 수 있고, 그럼 이놈들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면 원본하고 복제된 가닥이 양쪽으로 뭐해진다는 얘기예요? 끌려간다는 얘기죠. 그렇지? 이놈들이 뭐예요? 끌려가요. 이놈들이 뭐예요? 끌려가요. 이놈들이 뭐예요? 끌려가지. 그리고 세포를 몇 개로 나눠버려요? 2개로 나눠버리지. 그럼 원본 있고 여기는 뭐 있어요? 복제된 거를 완전히 나눌 수 있다고. 이게 되냐? 큰 흐름이. 그래서 이렇게 찢어버린 거예요. 이게 되니? 그렇지? 그럼 이거 핵상 적어볼까? 몇 N이냐? 아직 2N이지. 염색체 수 4개지. 염색 분체 수 8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는 2N이지. 염색체 수 4개, 염색 분체 수 4개. 이것도 2N 4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분열? 체세포 분열. 그러면 세포 분열할 때 처음에 분열전 세포 있잖아. 분열전 세포를 우리가 무슨 세포라 부르냐면 모세포라 불러주고, 분열이 끝난 세포 하나하나를 무슨 세포라 부르냐면 딸세포라 불러줘요. 됐지? 그럼 볼게. 그럼 모세포의 전체 유전 정보와 이 딸세포 하나의 전체 유전 정보는 몇 프로 똑같냐? 100% 똑같지? 복제된 걸 그대로 찢어줬으니까. 됐어? 오케이? 이렇게. 이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자, 그 다음 무슨 분열 볼 거야? 감수 분열 볼게요. 감수 분열의 핵심은 반드시 EN짜리의 뭐로부터? 체세포로부터만 분열되는 거지. 이것이 4개였으면 얼마로 줄이는 거야? 절반으로 줄이는데, 절반으로 줄일 때는 EN짜리를 몇으로 바꾸는 거야? N으로 바꿔요. 왜? 상동을 분리시킬 거니까. 됐지? 그럼 이 상동을 그대로 뭐 하면 돼요? 분리시켜서 각 세포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겠지. 됐어? 그럼 여기 상동 있어 없어? 이 세포 하나에 없지. 왜 여기로 가버렸으니까. 핵상 뭐야? N이지. 염색체 수 2가 되는 거죠. 됐지? 염색 분체 수도 볼게요. 여기 몇 개니? 4개 있지. 여기는
두 개. 여기 n은 2, 2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성염색체를 보면 이게 x고 이게 뭐예요? y잖아. x, y도 각 상동처럼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버린다는 얘기. 이해됐니? 그렇지? 자, 이거 남자니까 이게 모세포면은 이게 무슨 세포예요? 딸세포. 그럼 이 딸세포가 바로 무슨 세포가 되는 거야? 생식세포가 되는 거지. 남자가 만든 생세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자를 볼게요. 그럼 여자를 보게 되면 역시 핵상이 뭐예요? 2n은 4가 되지. 2n을 몇으로 바꿀 거야? n. 그럼 뭘 나눠야 돼요? 상동 나눠야 되겠지? 그 전에 이게 무슨 염색체냐면 X염색체야. 그럼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눠질 것이고, 이게 핵상 뭐가 돼? n은 2, 염색 분체수 2. 이것도 n은 2, 염색 분체수 2가 되지? 그지? 그럼 이 두 생식세포들이 뭐 하면 돼요? 수정되면 무슨 난이 만들어져? 수정이 만들어지지? 이렇게 만나면 다시 상도 형성되고, 이렇게 만나면 Y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X가 들어가니까 이 수정란이 나중에 개체가 되면 이놈의 성이 뭐가 된다는 게? 수컷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 됐지? 이렇게 만나면 뭐가 되니? 암컷이 되는 거고. 오케이? 됐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유성 생식 과정의 흐름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거. 됐냐? 그 중에서 무슨 분야를 좀 더 세부로 들어갈 거예요? 체세포 분열을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됐죠? 자, 체세포 분열 결과의 특징을 비교해 볼게요. 이때 모세포하고 딸세포인데, 이때 모세포 몇 개하고 한 개하고 딸세포 한 개만 비교를 할 거예요. 됐지? 아까 그림 기억하면 되고. 그러면 모세포 하나 딸세포를 보게 되면 핵상의 변화가 없었지? 이게 상동을 나누는 과정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염색체 수도 뭐예요? 똑같이 나눠졌으니까. 그 다음 DNA량도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 다음 모세포와 딸세포의 전체 유전 정보도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왜? 이거에서 복제시킨 다음에 그대로 뭐 했으니까 나눠줬기 때문에 저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 이해되니?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러한 체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일단은 다룬 내용이긴 해요. 첫 번째, 단세포 생명체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 자체가 곧 무슨 활동이 돼요? 생식 활동이 되지. 체세포 분열만을 통한 생식 활동은 무슨 생식? 무성 생식이라고 그랬고, 그럼 단세포 생명체의 무성 생식을 또 다른 개념으로는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분열법이라고 그랬지. 이 분열법을 세부적으로 무슨 법이나 이분법이나 무슨 법이 출하법이 있다 보는 거. 원리는 그냥 다 체세포 분열이라는 얘기. 됐니? 이제 자, 그다음 두 번째, 다세포 생명체 같은 경우는 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첫 번째 뭘 할 수 있어요? 발생과 생장을 할 수 있지. 수정란으로부터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개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두 번째, 뭘 할 수도 있어요? 재생을 할 수도 있지. 재생이라는 뜻은 내 몸에 피부세포가 있으면 이 피부세포가 여러 층이 있겠지. 이 여러 층의 세포가 날아갔어요.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두냐 채워야 되냐? 채워야 되겠지. 그럼 외부에 세포가 들어오냐? 아니지. 안에 있는 세포가 뭐 해주면 돼요? 분열해주면 돼요. 이게 무슨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쭉 채워주게 되면은 더 이상 분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이게 재생이고.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체세포 분열을 만으로 생식 활동을 하는 무슨 생명체가 있어요? 다세포 생명체? 누가 있었어? 식물이 있었지? 일단은 대표됐네요. 그럼 식물이 무슨 기관을 가지고? 영양기관을 가지고 생식활동했던 게 바로 대표적인 체세포 분열을 통한 무성생식이었고, 이 영양기관이 잎이나 줄기나 뭐를 가지고 뿌리를 갖고 있던 생식 내용이었지. 그래서 영양기관을 통한 생식 방법인 무성생식을 기강생략시켜서 무슨 생식이라고 불러요? 영양생식이다 불렀던 거지. 됐지?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애가 식물의 영양생식이었다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체세포 분열의 그다음 장소 들어갈게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는 다세포 생명체 중에서 동물하고 식물만 구분해서 갈게요. 됐지?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이 온몸에서 일어나요. 온몸에서. 됐지? 그러면 체세포 분열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즉 세포 분열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세포 분열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분화가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동물들은 미분화 세포들을 온몸에다 다 펼쳐놨다는 얘기지. 그래서 분열시켰다가 필요하면 뭐 시켜버려요? 분화시켜서 원하는 기능으로 가진 세포로 만들 쓰겠다는 얘기인데, 식물은 동물하고 다르게 이런 미분화 세포들을 온몸에 펼쳐놓은 게 아니라 특정 조직에다가 뭉쳐놨지.
됐지? 그래서 그런 조직, 특히 체세포 분열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을 우리가 무슨 조직? 분열 조직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1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식물의 조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분열 조직과 무슨 조직? 영구 조직이 있었고, 영구 조직 안에 표피 조직, 유조직, 통도 조직, 기계 조직이 있었어요. 됐지? 그러면 여기는 체세 분열해 안 해? 여기는 안 하지. 이놈이 체세포 분열한다는 얘기야. 그럼 분열 조직에 해당되는 놈이 뭐 있어요? 생장점하고 형성층이 있지. 여기서만 체세포 분열한다고 식물은. 됐니? 그럼 생장점 어디 있니? 뿌리 끝하고 줄기 끝에 있고, 형성층은 줄기 내부에 있지. 줄기 내부에. 됐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 됐냐? 자,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의 본격적인 과정 들어갈게요. 이때 과정 볼 때 일단 큰 틀이 머릿속에 뭐 어디 있어야 돼? 있어야 되지. 아까 복제시켜서 복제된 걸 가운데로 뭐 한 다음에 배열시킨 다음에 양쪽을 한꺼번에 뭐 하는 거야? 찢어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 흐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큰 틀이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일단 큰 특징은 모세포의 염색체 또는 염색사를 그대로 복제시킨 다음에 복제된 부분을 한꺼번에 나누는 과정이다. 이게 체세포 분열이었고, 그래서 아까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죠? 그렇지? 그렇지? 자, 그 다음 이걸 이제 시기별로 나눌게요. 이 시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외우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정한 이름이기 때문에 시기별. 항상 흐름은 간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분열기로 가요. 시기가. 됐지? 간기의 특징이에요. 간기의 특징은 핵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핵 속에는 무슨 사 상태로 존재하는 상황이냐면 염색 사 상태로 존재하는 상황. 이거를 무슨 막이 둘러싸고 있는, 핵막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예요. 모든 간기의 특징이에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분열기로 넘어가게 되면 핵 속에 있는 염색 사가 뭘로 뭉치기 시작을 하냐면 염색체로 웅축되기 시작을 해요. 웅축되는 이유는 이따 설명할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얘를 둘러싸고 있던 뭘 없애기 시작하냐면 핵막을 없애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핵막을 없애는 이유가 어차피 염색 분체를 찍게 되면 나중에 핵을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미리 핵을 없앤 다음에 나중에 핵을 두 개를 따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중간에 핵막이 사라지고. 자, 그 다음에 간기를 시기별로 따져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때 간자가 한자로는 사이간, 사이를 영어로 하면은 갭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이니셜 뭘 따가지고 G를 따가지고 여기를 G1, G2라 그러는데 이 사이를 S기라 그래요. 여기를 특이하게 S라는 이유가 체세포 분열의 핵심 영역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고. 됐지?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분열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분열기도 첫 번째가 핵 분열이 있고, 두 번째가 세포질 분열이 있어요. 애들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분열기 때는 핵을 없애는데, 그럼 핵을 없는데 핵을 분열한다 그럽니까? 그러면 이 핵은 핵막을 뜻하는 게 아니라 무슨 체를 뜻하는 거예요? 염색체를 뜻하는 거예요. 왜? 염색체가 현재 아까 복제된 상태가 뚱땡이 상태란 말이야. 이놈은 뭐 할 거거든? 여기서 찢어줄 거거든. 그래서 염색체를 분리시키는 과정은 그냥 무슨 분열? 핵분열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핵분열이 시기별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인데 구분해야 될 거, 전기하고 뭘 헷갈리면 안 돼요? 간기라는 개념과 헷갈리면 안 돼. 이게 간혹 가다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 간기, 전기 헷갈리면 안 돼요. 됐지? 이렇게 시기가 완전히 다르고. 그럼 G1에서 어디로 가요? S에서 G2기. G2기 끝나면 전기로 가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끝나면 바로 뭐로 간다는 얘기예요? 세포질 분열로 간다는 얘기예요. 됐지?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S기부터 바로 설명을 할게요. S기는 뭐가 일어나는 과정이냐면 DNA가 복제되는 시기. DNA 복제되는 시기. 됐지? 그럼 여기서는, 그럼 G1에서는 홀쭉이에서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뚱땡이로 완벽히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G2기는, 그 다음에 이때 복제라는 과정은 DNA를 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대표적인 무슨 대사? 물질 대사의 사례라고 그랬지? 그래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포 분열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 돼요. 자, 그 다음에 G2기 볼게요. G2기는 뭘 준비하는 시기로 보면 되냐면 분열기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럼 분열기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분열기에 필요한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물질을 여기서 한번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열기에 필요한 물질을 뭐 해주는 과정이에요? 만들어 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화학 반응이고, 이것도 일종의 무슨 대사를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 대사를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G2기가 끝나면 바로 뭐로 들어와요? 전기로 들어와요. 그럼 이때 전기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가 사라져야 돼? 핵막이 사라지면서 뭐가 웅축돼야 돼요? 염색사가 염색체로 웅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기 때 첫 번째 뭐가 사라진다? 핵막이 사라져요. 교재에서는 핵과 인이 사라진다 그러는데 핵막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핵 속에 있는 물질들이 다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핵 속의 인 자체가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점이었잖아. 그럼 핵막이 사라지고 안에 있는 물질이 퍼져버리면 이 인도 뭐였지? 다 퍼져버려서 사라지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런 내용이고 핵막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염색사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염색체로 응축이 되기 시작을 해야 되겠지? 응축시키는 이유를 이제 살펴볼게요. 응축시키는 이유. 최초의 간기 상태로 봐볼게. 간기 상태의 핵이 있어요. 핵이 있으면 핵 속에는 염색체가 아니라 무슨 사로 존재해요? 염색사로 존재하는 과정이거든. 그러면 사람이라면 진핵세포 핵 속에 염색사가 몇 가닥 있어요? 46가닥 있지. 이 46가닥이 가지런하게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46가닥이 이런 식으로 뭐 있어요? 서로 엉켜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 있어요. 그럼 S기에서 이놈과 똑같은 걸 다 뭐 해놓는단 말이야? 복제시켜 놓는단 말이야. 그럼 복제된 것들도 다 엉켜 있겠지. 그럼 복제된 거를 나중에 뭐 해줘야 되거든? 찢어줘야 되거든. 그럼 염색사 상태로는 찢기가 쉽겠냐 어렵겠냐? 엄청나게 어렵겠지. 그래서 이놈들을 뭐 시켜주면 응축을 시켜주게 되면 보기가 뭐 해줘요? 편해지면서 구분하기도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색 분체를 나누기 위할 때 훨씬 구분도 잘 하면서 잘 나누기 위해서 이놈을 뭐 시켰다는 얘기예요? 응축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이게 언제 일어나? 전기 때. 그래서 전기 때 염색체가 만들어지니까 전기의 특징이 최초에 뭐가 관찰되는? 염색체가 관찰되는 시기가 곧 뭐라 표현하는 거예요? 전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럼 전기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전기 상태를 보면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응축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홀쭉이가 아니라 무슨 상태로? 뚱땡이 상태로 이렇게 응축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전기 상태로 보면 돼요. 그럼 전기 상태의 염색체는 지금 세포 안에서 전부 다 산재됐다 보면 되는 거고. 됐지? 그럼 전기에서 무슨 기로 가야 돼요? 중기로 가야 돼. 그럼 중기에서는 모든 염색체들의 염색 분체를 한꺼번에 찢어주기 위해서 세포에 어디로 모이게 해요? 중앙으로 모이게 하지. 그래서 모든 염색체가 어디로 모이기 시작한다고? 중앙으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해요. 현재 내가 색깔을 똑같이 표현한 것들이 전부 다 무슨 관계로 보면 돼요? 상동 관계로 보면 된다. 이해됐지? 그러면 이때 중앙으로 배열되게 되면 양쪽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방추사가 나오기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지? 참고로 방추사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실제 언제 나오기 시작하냐면 전기 때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중기 때가 되면 모든 방추사가 어디에 달라붙어 있는 구조냐면 염색체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달라붙어 있는 구조예요. 이게 중기 상태의 구조예요. 이해됐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추사의 성분은 단백질이고 그럼 전기에서 중기로 가는 동안에 방추사의 길이가 뭐해진다는 얘기는? 길어진다는 얘기는 자, 그 다음이다. 이렇게 상동이라고 그랬지? 분명히 잘 봐. 이렇게 상동, 이렇게 상동이야. 됐지? 그럼 중기 때는 모든 염색체가 세포 중앙으로 뭐 하는 시기야? 중앙으로 배열되는 시기지? 그 다음에 이미 염색체가 만들어졌고 세포의 중앙으로 염색체가 전부 다 배열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염색체를 보기가 편하겠냐 안 편하겠냐? 편하겠지. 전기 때는 다 산재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한 곳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중기의 특징을 염색체가 가장 잘 관찰되는 시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되니?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 이제 붙어져 있는 걸 뭐 하기 시작을 해요? 찢어내기 시작을 하게 되지. 그럼 찢어내게 되면 이놈이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 이놈이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 이놈이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 이놈이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 그럼 방추사가 길이가 뭐해지면서 짧아지면서 애들 잡아당긴다는 얘기지. 그러면 중기에서 후기로 가게 되면 단백질, 방추사의 단백질은 합성되는 거 분해되는 거야? 분해되는 거야. 그래서 길이가 짧아지면 잡아당기기 시작을 한다고. 이해되니? 또 하나 봐. 이거는 후기 상태지. 그러면 이놈은 상동이니 물어봐요. 상동이 아니지. 왜? 이 관계란 말이야. 이건 상동이 아니야. 그럼 뭐가 상동이야? 이렇게 상동, 이렇게 상동이지. 이해됐어? 이렇게 상동, 이렇게 상동이지. 이렇게 상동 아니야.
그럼 복제된 관계니까 이 됐어? 됐지? 이게 무슨 상태? 후기 상태. 그럼 후기 상태는 뭘 분리시킨다 표현해? 염색 분체를 분리시키는 거지. 염색 분체. 됐지? 자, 이게 이제 후기가 되는 거고, 근데 말기로 갈게요. 그럼 말기가 되면 이쪽으로 염색체 몇 개가 보여요? 4개 보이겠지? 이쪽으로도 이쪽이니까 몇 개 보여요? 4개 이렇게 보이겠네. 됐지? 그럼 말기가 되게 되면 염색체를 다시 무슨 사로 풀기 시작을 해요? 염색사로 풀기 시작하지. 그럼 봐. 이렇게 무슨 관계? 상동이지? 상동. 그리고 뭘 만들어요? 핵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상태? 말기 상태. 이게 됐냐? 됐지? 그럼 말기 때는 세포는 아직 몇 개야? 하나인데 핵이 몇 개 생겨요? 2개 생겨요. 세포 하나 속에 핵이 몇 개 있어? 2개가 있는 게 지금 말기 상태라고. 이게 됐냐? 그래서 이제 세포를 몇 개로 나눠야 돼? 2개로 나눠야 돼. 그럼 핵 주변이 무슨 질이야? 세포질이거든. 뭘 나눠버려야? 세포질을 나눠야 세포가 몇 개로? 2개로 나눠진다니. 이게 되니? 오케이? 그렇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복제된 걸 그냥 찢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해됐냐?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기별로 이름을 붙여놨고 시기별로 이름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고.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때 세포질을 분열할 때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가 약간 방법을 다르게 하거든. 그래서 동물 세포의 세포질 분열 과정과 식물 세포의 세포질 분열 과정을 살짝 다른 과정을 익히면 돼요. 됐지? 자, 첫 번째 무슨 세포? 동물 세포를 볼게요. 자, 동물 세포를 보게 되면 일단 말기니까 핵이 몇 개 생겼어요? 핵이 2개 생겼어요. 이게 지금 핵이야. 핵이 있고 이 세포질을 나누려면 동물 세포는 간단하게 세포막을 이 안쪽으로 뭐 하기 시작을 해? 집어넣기 시작을 해. 이게 됐지? 이거를 세포막을 뭐 시킨다 표현하냐면 함입시킨다 표현하거나 또는 만입시킨다 표현을 해요. 그렇지? 그럼 세포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막과 막이 서로 뭐 한단 말이야? 만나요. 이게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갈라진다는 얘기. 이렇게. 그럼 세포가 몇 개로 나눠요? 2개로 나눠져서 동물 세포는 세포막의 한 입으로 방향 자체가 밖에서 어디로?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럼 하나 볼게. 그럼 식물 세포는? 식물 세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핵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식물 세포는 특이하게 무슨 벽도 가지고 있냐? 세포 벽도 가지고 있지. 그럼 식물 세포는 핵과 핵 사이에다가 소낭 있지? 뭐? 소낭을 가운데서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소낭을 확대하게 되면 소낭 있어요. 그럼 소낭도 막 구조잖아. 이 막과 막들을 뭐 하기 시작을 해요? 막과 막들을 하나하나 연결하기 시작하게 되고 이 소낭들을 연결시킬 때마다 이걸 뭐 시켜버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가 무슨 막이 돼요? 세포막으로 가지. 그럼 세포막과 핵막 소낭막이 성분은 똑같거든. 얘들 서로 뭐 이렇게 연결되면은 완벽히 몇 개로 나눠져요? 2개로 나눠져. 이해됐냐? 그래서 최초의 핵과 핵 사이에 소낭을 만들어냈단 말이야. 이 최초에 만들어진 소낭을 무슨 판이라 표현하냐면 세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포판을 가운데서 만들어서 어디 쪽으로? 바깥쪽으로 이제 분리시키기 시작하는 거지. 이해됐지? 이게 무슨 세포야? 식물 세포의 세포질 분열의 특징이야. 이해됐냐? 됐지? 그럼 봐. 미안하다. 그럼 이놈들이 세포질 분열이 막 끝났잖아. 막 끝나면은 이놈의 시기가 바로 무슨 기로 들어오냐면 G1으로 바로 들어와. 이게 끝나면 무슨 기? G1으로 들어온다. 됐지? 그 다음에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미안. 자, 다음 볼게요. 그럼 현재 말기 상태를 보면 이제 말기 상태에서 현재 핵 속에서 핵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염색체가 풀려가 염색사가 된다고 그랬지. 그럼 하나만 더 잡아주게 되면 분열기 때는 염색체에서 뭐로 바뀌는 시기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 염색사로 바뀌는 시기가 있다는 얘기고 그 시기가 바로 무슨 기라는 얘기야? 말기 때 이런 현상 생긴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때 다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핵이 생기는 거지. 이게 되니?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딸세포를 보게 되면 딸세포는 결국 모세포를 통해서 분열된 결과인 세포인 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의 목적 중의 목적은 현재 여기에 염색체가 있으면 이 염색체 또는 염색사를 핵막이 둘러싸고 있고 핵막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우리가 무슨 질이라 표현을 했지? 세포질이다라고 표현을 했잖아.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현재 모세포가 가지고 있는 핵 속의 염색사나 염색체를 그대로 복제한 다음에 똑같이 나누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은 그 2배로 복제시켜 가지고 똑같이 나누지는 않아요. 그럼 예를 들면
세포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나눠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모세포 하나가 있으면 이 모세포에서 핵이 두 개가 생겼고 이 세포질을 그대로 나누게 되면은 딸 세포가 갖는 세포질의 양은 모세포 하나가 갖는 세포질의 양보다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딸 세포 하나당 세포질의 양이 모세포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도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모세포에 비해서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이때 딸 세포가 되자마자 시기가 무슨 기가 되기 때문에 지원기가 되기 때문에 지원기의 시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딸 세포의 크기를 최초 모세포의 크기로 뭐하는 되돌리는 시기가 좀 필요하는데 그 시기가 바로 G1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1 시기에 바로 세포의 크기를 키우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원래 크기로. 됐지?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하냐면 세포가 성장한다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이 말을 세포가 뭐 한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면 생장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구분해 두고 가야 될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1단원 생명현상 특징 발생과 생장에서 그때의 생장의 뜻이 뭐였지? 발생과 생장의 뜻이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 거잖아. 정확하게는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증가시키는 거. 그럼 방금 세포 하나를 두 개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하나의 생장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의 생장은 지원기의 생장이잖아. 그럼 지원기의 생장은 세포 자체의 크기를 키우는 거야. 그래서 생장의 두 번째 의미가 세포 자체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거. 이것도 뭐의 개념으로 넣겠다는 얘기예요? 생장의 개념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장의 개념이 지금 두 개가 쓰일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세포의 크기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현재 분열이 막 끝난 딸 세포는 뭐의 양이 지금 부족한 상태란 말이야. 세포 질의 양이 부족한 상태지. 그러면 이놈의 크기가 키워지려면 그만큼 세포 질의 물질의 양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세포가 물질량을 늘리는 방법은 스스로 물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질을 외부에서 뭐 해야 돼요? 끌어와야 되지. 끌어와서 이 물질을 필요한 물질로 바꿔 써야 되거든. 그러면 필요한 성질로 바꿔 써야 되니까 이게 일종의 화학 반응이 되는 거고 이 화학 반응을 주도하는 효소에 의해서 대표적인 무슨 대사가 일어나줘야 돼요? 물질 대사가 일어나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세포의 크기를 증가하는 과정에서 세포질의 물질량을 증가시킨다는 얘기고 세포질의 물질량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필요한 물질을 흡수에다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원하는 물질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필요한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 뭐를 또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냐면 세포 소기관의 수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세포 소기관의 수. 자, 봐. 예를 들면 모세포가 있었어요. 모세포가 있었고, 됐지? 모세포 핵을 제한 나머지 세포질에 바로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잖아.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다시 한번 체세포 분열은 안에 있는 염색체나 염색사를 그대로 복제한 다음에 나눠주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지 세포질에 있는 물질의 양이나 세포 소기관의 수까지 2배로 늘린 다음에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세포로부터 세포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딸 세포에서 염색체만 똑같이 나누는 거지 세포 소기관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세포는 현재 그림상 미토콘드리아를 2개를 가졌지만 딸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지금 하나만 갖는 현상이 돼버리게 된 거거든. 그러면 이 부족한 세포 소기관의 수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질을 끌어다가 물질 대사를 통해서 원하는 세포 소기관의 수도 늘릴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는 게 G1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지. 이게 됐니?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시기별 시간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됐지? 현재 G1에서 출발해가지고 딸 세포가 만들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면 생명체들마다 나름대로 걸리는 시간이 다른데 이때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세균들 같은 경우는 평균 20분이 걸려요.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됐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은핵 세포들 같은 경우는 평균 몇 시간이 걸리냐면 16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고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16시간 중에 감기에 할애시키는 시간 대략 몇 시간이냐면 15시간.
됐지? 그 다음에 분열기 전체 할애하는 시간이 몇 시간? 1시간 정도라는 얘기.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고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의 시기를 보면 감기가 분열기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뭐하다는 얘기예요? 길다는 얘기예요. 알았지? 그 흐름 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럼 분열기 중에서도 그럼 어떤 시기가 가장 기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전기가 분열기 중에서 가장 긴 시기로 보면 돼요. 전체가 아니야. 분열기 중이야. 그 다음 분열기 중에서 가장 짧은 시기는 무슨 게 되냐면 중기가 돼요. 됐지? 그럼 생물학자들이 염색체를 관찰하려면 중기 때 봐야 되는데 중기의 단점이 바로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얘기지. 그래서 차후에 염색체를 관찰할 때는 세포를 분열시킴에 있어서 어디에 정지시킨 상태에서 보냐면 중기에 중기에서 세포 분열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염색체를 관찰하게 돼요. 특정 화학물질 써가지고. 됐지?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체세포 분열 과정이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기별로예요. 시기별로 염색체 수라든지, 그 다음에 염색 분체의 수,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의 변화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룰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